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LCD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 폐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목차인데요.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처리 공정 그리고 이제 실험 방법하고 결과들 서머리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폐산의 양이 약 한 7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기물의 약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IT 산업, LC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IT 산업에서 나오는 폐액이 18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연구 대상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LCD 제조 폐액입니다. 인당 한 6만 톤 정도 추정되는데요. 이 폐액은 반도체 폐액하고 비슷해갖고요. 연간 한 11만 톤 정도로 토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왼편 그림, 오른편 그림인데 왼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LCD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보게 되면 유닛으로 봤을 때 약 한 6천만 개 정도의 그 LCD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에 따라 갖고 발생되는 그 LCD 제조 폐액 역시 동일하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편에는 이제 각 주요 업체의 그 폐액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그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LCD 그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 폐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리사이클링 할 것이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폐액 조성을 보게 되면은 인산이 한 60% 정도 들어있고요. 질산이 한 6에서 10% 정도, 초산이 6에서 한 10%, 그 메탈이 들어갔습니다. 이 메탈은 그 애칭 공정에 따라 제조 공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공정에 따라 갖고 비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리, 알루미늄, FP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 메탈은 주로 이제 알루미늄하고 몰립덴이 되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질산하고 초산을 먼저 인산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진공증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보일링 포인트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우선 인산은 상당히 그 증발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가 높습니다. 250도 이상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 110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산과 초산을 먼저 분리를 하고 진공증발 2단계에서 질산과 초산을 또다시 분리해서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매 추출은 질산하고 초산, 나중에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산, 초산을 이제 유기상으로 보내갖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때 몰리브덴도 약 한 90% 정도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초기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진공증발이나 용매 추출에서 질산과 초산을 제거하고 나오게 되면은 인산하고 금속 성분이 이제 수백 ppm 정도 남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 인산이나 비료용 인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LCD용 고순도 인산을 만들려고 그러면 고부가 같이 시키려고 한다면은 알루미늄하고 이 몰리브덴을 금속 이온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1ppm 이하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제한 조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일단은 확산 투석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 인산하고 이 메탈을 1차 분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몰리브덴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알루미늄은 이 분리율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약 80% 이상 제거를 하고 나머지 한 20%를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한 이 단계에서 또 제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1ppm 이하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제거하고 나오면은 약 그 인산 농도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상용화 시키려면은 농축을 시켜서 한 85%로 상품화 시켜서 상품 제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이 진공 증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공 증발을 저희들은 왼편 그래프가 그 진공도 마이너스 670mmHg에 그 증발 온도 내부 증발기 내부 온도를 120도로 유지시켰을 때 그때 이제 증발 용액의 그 분석 IC 분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잔류된 그 잔류액의 그 성분 분석표인데요. 이쪽에 보면 증발되는 일단은 이 인산이 포스페이트가 이제 전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증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과 초산이 이 증발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잔류하고 있는 잔류액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산만 남아야 되는데 이 초산하고 질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는 이제 가능성 이제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똑같은 진공도에서 온도를 140도로 이제 증가를 시켰을 경우에는 질산과 초산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인산은 그대로 남고 질산, 초산이 증발하다가 스톱을 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방울이 떨어져서 이제 콘덴사에서 떨어져 나오는 냉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 범위로 보게 되면은 약 진공도가 670에서 760까지 저희들이 분출을 했고요. 온도는 100도에서 160도까지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용화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일단은 그 진공 펌프인데요. 상용화할 수 있는 진공 펌프가 수명식 그 진공 펌프를 일반적으로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맥스가 한 7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발시킨 온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그 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좀 견제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폐 스팀을 이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폐 스팀이 소화모 공장을 예를 든다면은 130도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0 정도에서 보게 되면은 110도 정도 갔을 때는 아직 그 질산이, 이 초산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125도에 가면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0으로 올리게 되면은 110도로 해도 이제 충분히 제거된다, 100%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정도부터면은 이 그 상용화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용매 추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매 추출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기술들인데요. 용매 추출은 일단은 TOP라든지 TBP라든지 이런 유기상들을 이 폐산, 여기 조성을 갖고 있는 이런 폐산하고 섞어줍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반을 시켜주고 적정 교반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세틀링을 시키게 되면은 유기상하고 수상이 분리가 되는데 이때 교반 도중에 그 에멀전 형태로 작은 그 구상의 그 유기상들이 생성됩니다. 근데 그 작은 구상의 유기상 중으로 이 초산하고 질산이 이제 확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류하는 것은 인산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초산과 질산을 유기상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잔류하면은 인산은 잔류해서 리커버리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기상은 위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낮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오버플로 돼갖고 스트리핑 이 단계로 믹스드 시텔러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물을 데미워터를 넣게 되면은 그 질산과 조산이 다시 스트리핑 됩니다. 스트리핑 된 걸 다시 받아갖고 이제 알칼리 넣어갖고 중화시켜서 이제 수질 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유기상은 이제 오버플로 돼갖고 점점 스트리핑 쪽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됐을 때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조산과 질산을 이제 갖고 있던 놈들을 다 뱉어내니까 다시 위쪽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리사이클링 돼서 이 추출하는 믹스드 세트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요거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갖고 기술이랑 사업단에서 지원해줘서 만들었던 로트입니다. 요게 총 12단입니다. 12단이고요. 탈거가 스트리핑이 6단 정도 되고요. 왼편에 있는 이게 추출 단수가 6단 정도 됩니다. 딱.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이 프로로 나눠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폐액은 이 인산을 함유하고 인산, 질산, 초산, 알루미늄 모리가 함유된 인산 폐액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이제 추출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추출이 시작돼서 위쪽에는 유기상, 아래쪽에는 수상으로 해갖고 인산은 수상 쪽에 잔류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시 리커버리 돼갖고 인산이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무게를 재죠. 얼마 들어왔다. 재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는 다시 유기상은 반대로 카운터플로가 해야 됩니다. 오버플로가 돼갖고 카운터플로 돼서 스트리핑을 하게 되는데, 스트리핑 쪽에서 여기 물이 들어가서 믹스드 시틀러도 역할을 해갖고 질산과 초산을 뱉어내고, 깨끗한 유기상은 리제너레이션 돼갖고 다시 솔벤트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해서 요 끝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상과 유기상은 이제 카운터플로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추출과 유랑은 폐산이 한 10 정도, 솔벤트는 이제 한 30, 스트리핑 솔루션 물인데 30 정도 들어가고요. 이 뭐든지 교반 속도는 600 정도 들어가고, 하루에 한 15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벤치 스케일의 파일럿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10, 30 이렇게 이 교반 속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요것도 상당히 결정하는데 상당한 실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추출 단수를 몇 개를 넣을 것이냐, 추출 단수하고 그다음 여기 유기상하고 수상의 B, 유량에 의한 컨트롤 B, AOB라고 그러죠. AOB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맥가베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실험실적으로 그 맥가베 곡선을 이제 실험실적으로 구해갖고 거기에서 이 적정 단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맥가베 기초 연구는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출입니다. 이 추출을 보게 되면은 이제 6단계 추출하고 6단계 스트리핑이 있고요. 인산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 인산 농도도 그냥 우리가 고농도로 가면 갈수록 좋은데, 폐인산이 보통 60% 정도 나오니까 60% 그대로 쓰면은 좋은데, 60%짜리는 이 추출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40%로 결정을 이제 맥스로 본 겁니다. 했을 때 AOB는 1대3이고요. 이때 TOP, 테트로옥실포스페이트를 쓰고 케로신을 이제 1대1로 섞어서 유기상을 만듭니다.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추출에서 약 한 질산 같은 경우에는 약 질산입니다. 이게 질산 같은 경우는 5단에서 벌써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초산 같은 경우는 6단까지 가고요. 스트리핑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단에서 빠지고, 초산도 한 6단에서 빠지고. 그래서 6단 정도면, 5단, 6단 정도면은 충분히 이 용기 추출 스트리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대용량 생산을 시작품 제조를 위해서 대용량을 키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만 키웠지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6단, 추출 6단, 탈거 6단, 총 12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우를 보게 되면 앞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쪽에서는 추출 6단이 진행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탈거 6단이 진행됩니다. 다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벤치 스케일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 단계에서 4단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는 아까 전에는 벤치 스케일에서는 6단이었는데 지금 5단에서 끝나고요. 스트리핑 같은 경우에도 4단에서 거의 끝났고, 근데 이제 초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핑에서는 6단 동일하게 6단 되는 용량을 키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용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또 단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시험 조건들은 벤치 스케일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40% AOB 1대3 DOP 교신을 갖다 유기상은 1대1로 섞어갖고 전체 50% 잡아줬고요. 그 6단 정도만, 6단 정도만 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공정발하고 용매 추출 이거는 좀 전에 결과를 보시다시피 그 비료용이나 공업용 인산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LCD용, 반도체용 그 고순도 인산, 그 불순물이 1ppm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순도 정제를 이제 정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삶 중에 들어가 있는 금속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로 이제 공지된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노 이어가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회사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저온 재결정법 있고, 그다음 이제 중앙 알칼리 침전법, 그다음 이제 확산 투석법, 전기 투석법, 그리고 이온교환 수집법, 이런 등등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은 다들 1ppm 이하로 이 관리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노필터 이어박법 같은 경우에는 파울링이 문제가 되죠. 굉장히 파울링 때문에 실용화가 좀 어렵고요. 저온재결정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 대용량으로 상용하기에는 좀 곤란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침전법은 또 그 배수가 많이 들고 또 강산이다 보니까 산이 고농도다 보니까 알칼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슬러지도 많이 생겨 2차 배수가 많이 생겨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기투석, 확산투석, 이온교환 이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확산투석하고 이온교환을 저희들이 연구로 적정 연구 기술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산투석은 이게 1ppm 단위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퍼센트지 단위로 할 수 있는 10,000배 이상 고농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온교환 수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죠. 이거는 강산 용액, 산성 용액에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산성 용액은 어렵습니다. 특히 그 흡착 효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교도를 아무리 높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연구에서는 이 확산투석법하고 이온교환 수지법을 이제 병렬로 혼합 사용함으로써 그게 가능해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확산투석에서 1차 먼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농도를 낮춰갖고 여기서 희석과 금속 이온을 일단 간소시키고 약산을 만들어갖고 이온교환 수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갖고 이온교환 수지에서 완벽하게 잡는 그런 서로 상호 간의 보완 기술로서 협력함으로써 상용화 기술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거율이 한 97%까지 확산투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먼저. 이거 갖고는 1ppm 얘기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야 다음에 이온교환 수지의 그 용량이 줄어드는다. 이게 처리하면 몇만 톤씩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지 그 타워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확산 투석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90% 이상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제 이온교환 수지법으로 갖고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온교환 수지도 뭐 수천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알루미늄물이 인산 속에 들어가 있는 고농도 인산 속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머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그 수지를 쓸 것이냐 하는 상당히 수많은 실험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실험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효과를 보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그 알루미늄 수지를 먼저 일단 폴리스페이드 애시드라고 그 수지를 보관하기 오래 저장하기 변하지 않게 저장하기 위해서 뭐 붙여놓는 명품들인데 이걸 갖다 우선 린스를 해갖고 제거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수지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나트륨이 많이 수소보다는 나트륨이 많이 붙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좀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염산으로 활성화시키고 리제너레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수소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인산 용액에서 물론 착체를 만듭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머리도 만들고 알루미늄도 만들긴 만드는데 이 착체로 존재를 할 때 그 카티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처리하는 수지는 이제 강산성 그 양이온 교환 수지로 해야 되고요.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약염기성 음이온 교환 수지로 해야 됩니다. 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과정에서 알아내고 이제 이렇게 양이온 교환 수지, 음이온 교환 수지 양쪽 다 이제 사용하는 걸로 기술을 가닥을 잡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이 수지에다 흡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소하고 이제 알루미늄 치환이 되고 한쪽으로 수선하게 하고 이제 머리 착취하고 이제 교환이 됩니다. 교환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염산을 이용해서 리제너레이션 시키고 제너레이션 시키는데 물하고 이제 에어를 내가 압출을 시켜서 1차적으로 린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린싱을 해서 다시 수지는 깨끗하게 해서 다시 또 쓰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포스페이트는 이제 그대로 리커버리 깨끗하게 1ppm 이하로 리커버리 돼서 나옵니다. 다음. 그 결과를 뭐 여러 가지 여기 나타내지도 않고 수십 가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수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좋은 것들만 좀 모아놨습니다. SP112라는 이 수지는 이 강산성 그 가계도가 굉장히 높고요. 강산성에 견딜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시지만 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메카볼이 알루미늄 제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1%가 맥스입니다. 근데 21%에서 약 한 뭐 99.4% 정도 그 알루미늄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단에서 1컬럼에서 그렇습니다. 2컬럼, 3컬럼까지만 하면은 1ppm 이하로 떨어지게 거의 그 분석이 안 될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이제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그 약염기성 음이온 교환 수지인데요. 요걸 보면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좋은 것만 골라놨는데 그 중에 보시면 A103S가 100% 제거되는 거. 1단에서 이 1컬럼에서 100% 제거되는 것은 이때 이 테스트 컨디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추출 SV가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2.5 정도로 잡았고요. 린스는 뭐 10, SV10 정도로 잡았고 대충 소형입니다. 소형으로 저희들이 그 맥스 인산 농도가 22.5 더 이상 올라가면은 추출률이 떨어지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제거율이 떨어집니다. 네, 다음.
근데 그런 그 수지들을 그렇게 그 악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 뭐 인산이 21%, 20% 이상 들어가 있는 이 산성 용액 중에서 수지가 계속 내구성 있게 또 재생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결과입니다. 염산 15%, 이제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4 정도가 있고요. 배드 볼륨을 2로 잡았을 때 결과가 뭐 거의 완벽하게, 1컬럼을 했을 때도 거의 성능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2컬럼을 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 수지가 재생되는. 물론 이거는 뭐 수개월, 뭐 1년, 2년 전체 뭐 수지 수명을 체크하려고 하면 끝없는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수지 성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용화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폐수입니다. 이 폐수를 어떻게 배출시키고 자체 내에서 이제 리유스를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면. 그래서 이 폐수 처리 양을 줄이기 위해서 폐수 발생하는 그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 나트륨에서 이제 피에서 이 폴리설퍼릭 액시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린싱을 하는 단계에서 나트륨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나트륨 용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거는 이제 폐수로 나가지만 요 시점, 요 조건, 요 시점 하에서 오퍼레이팅 타임이 약 한 50분 정도 지나면은 그 이후로는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액은 좀 다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린스액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제너레이션 단계, 리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염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여기까지는 웨스트가 되지만 이후에는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가 있고요. 린스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전체 양의 염산 사용량의 88%를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되고요. 물도 87.6%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상용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 폐수 발생을 어느 정도 배관으로 어떻게 탱크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컬럼을 사용을 해갖고 1컬럼은 리제너레이션 시키고 이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은 1, 2선이다. 다음 이게 서비스 1이 되면 이게 리제너레이션 되고, 이런 이제 순환형으로 연속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상용화 설계,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해서. 우선 그 말씀드린 진공증발에서 우리가 그 질산하고 초산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적정 조건을 이제 확립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폐스팀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진공 펌프, 순행식 진공 펌프를 사용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적정 마이너스 700에서 120도 이 정도면은 진공증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매 추출의 그 적정 조건을 확립을 했는데요. AOB는 1대3이고, 이제 질산은 뭐 5단계 그 추출해서 없애지고요. 초산은 6단계에서 이제 제거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확산 투석은 알루미늄 97.3%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모리 같은 경우는 75% 정도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이거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온 교환 수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전 단계 처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그 이온 교환 수지에 의해서 메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수백 개, 수천 개 그 수지들 중에서 SB112, A1035S가 거의 뭐 100%, 요것도 99.4% 일단 1컬럼에서 그렇기 때문에 2컬럼에 가게 되면 3컬럼 정도 가게 되면 100% 제거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데이터 지금 현재 발표가 안 했기 때문에 1컬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1%가 맥스였고,
모리 같은 경우는 22.5가 맥스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은 재구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갖고 전체적인 그 인산 혼합 폐산, LCD 폐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